in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운입니다. 뉴스를 이렇게 저렇게 보다가 이틀 전인가 그때까지도 보이스콧이 어쩌느니 한국은행을 미국에서 제재를 하니 어쩌저쩌고 해가지고 1800에서 떨어져가지고 추락을 할 거다, 한국 증시 망할 거다, 한국은행이 제재를 당해서 한국 경제도 침몰할 거다라는 얘기를 대다수의 유튜버 분들도 되게 많이 하셨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6일에 가까워지면서 호장세로 돌아설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결국엔 맞았고, 어쨌든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트럼프 중국과 무역 합의안 작성 지시, G20 회동 때 타결 추진, 블룸버그 소식통. 그래서 여기 사이좋은 사진이 나왔는데 아마 이번에 찍은 게 아니라 예전에 있는 걸로 아마 올렸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무역 합의 초안을 작성하라고 강요들에게 지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2일 보도했다라고 해서, 주식시장의 반등세는 어저께부터 사실 있었는데,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 순매수세로 돌아섰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상 이번에 이제 일주일인가 10일간의 지난 장세 동안 결국에 피해자는 결국 개미였다는 거죠. 예. 결국엔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최악의 보이스콧이 어쩌느니 북송 대금에 관해서 한국에 있는 은행이, 주요한 은행이 껴있어가지고 제재를 받으면 은행이 망해서 한국 경제 침몰하느니 이런 얘기들이 막 나돌았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 대표 영상을 보시면 아마 큰 맥락에서는 6일날이라고 나와 있고, 이번 달 11월 6일날 이제 전후에서라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정확히 날짜를 제가 맞추고 그럴 정도 능력은 되지 않지만, 큰 그림 맥락은 아마 제가 그리는 그림대로 지금 현재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맞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제재를 통해서 북에, 지금 북핵 사찰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김정은의 그런 거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미 다 결정된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있는 어떤 트럼프와 시진핑의 어떤 회담 내용이나 악재 뉴스는 쇼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단적인 그냥 대중들을 그냥 회유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단막극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장관들에게 타결 가능한 조항들의 초안 작성을 시작하도록 지시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라고 딱 나오죠, 단호하게. 그리고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이뤄질 무역 대화를 앞두고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논의가 좋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는 여기에도 나오지만, 이 뉴스에도 나오지만, 사실상 미중 무역전쟁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상은 이번 중간선거 전후로에서 어떤 세계 경제가 훈풍이 돌고, 아니면 크립토 시장에 오늘 아까 코인니스 뉴스를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테더 발행량이 되게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녹아가지고 비트 시장으로 들어오든 알트 시장으로 들어오든 분명히 뭔가 작용을 분명히 할 거거든요. 그걸 제가 커플링 장세로 갈 거다, 디커플링 장세라고 딱 단적으로 말씀 못 드리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점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훈풍이 돌 확률이 연말 쪽으로 가면서 점점 높아지고, 중요한 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외인이 들어와서 호장으로 변하는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게임은 아마 크리스마스 그때, 지금 11월이니까 11월 말을 넘어서 12월 달을 지나서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미중 무역전쟁에 관한 얘기는 아마 휴전으로 아마 이번 연말까지는 아마 넘어갈 확률도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왜냐면 다국적 기업들, 그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회사들, 국가들, 기업들도 크리스마스 때는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치킨 파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맥주도 마시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 시장도 물론 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쨌건 연극은 아마 이번에 연극은 휴전에 대한 연극은 아마 한동안은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뉴스를 뽑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미중 무역전쟁 G20에서 끝 트럼프 협상안 마련 지시라고 해서 1일 시진핑과 통화 후 초안 작성 지시, 지적 재산권 등 핵심 사안 포함. G20가 아마 여기 전날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G20 정상회의 기간 무역 분쟁을 해소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나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관계를 중시한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다시 만나 미중 관계 및 기타 중대한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20가 이달 말이에요. 이달 말에 있고 시 주석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하루 전날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아마 둘만의 긴밀한 뭔가 만남이 있을 거고 그 만남 안에서 휴전이라고 일단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상하듯이 아마 12월 달 이렇게 넘어가고 내년으로 넘어가서 그게 어느 시점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보다 더 극심한 미중 무역전쟁 갈등의 무드를 조성할 확률이 높고 지금 한번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하고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주택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이 빠지면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흔들거리면 부동산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6개월 정도 걸려요. 시간이 거기까지 이제 시중에 있는 부동산까지 그 여파가 미치는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DRS인가 DSR인가 하는 게 10월 31일 날부터 아마 전국 금융권에 아마 발효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축은행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로 대출문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아마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 사람의 어떤 부채로 다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대출문이 되게 쪼여지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연말로 흘러가고 내년으로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시중에 자금은 점점 없고 아마 대중들의 호주머니에 아마 돈은 점점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친애하는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이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그분들 같은 경우는 호주머니에 돈이 떨어지지 않게 아마 될 확률이 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다른 데서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번 달 말 화해무드 그런 휴전, 미중 무역전쟁에 관해서 휴전이라는 그런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지금서부터 박스권 장세로 아마 이렇게 가고 그러면서 아마 화해무드 쪽으로 가면서 아마 자금이 계속 들어올 확률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게 11월 2일 날 오후 3시 43분에 나온 건데 마감 시황이죠. 외인 4천억, 순매수에 2100선, 턱밑까지 오른 코스피라고 딱 써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화해 제스처로 국내 증시를 억눌렀던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자 이일 코스피 지수가 3% 이상 급등해 2100선 턱밑까지 치솟았다. 그럼 결국 지난 10일간의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사도 있는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자금 금융시장 같은 경우도 결국엔 피해자는 누구냐는 거죠. 피해자는 세력도 아니고 큰 돈을 한머니를 굴리는 그런 헤지펀드 조지 소로스나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대다수의 그냥 무고한 우리 같은 그냥 개미라는 거죠. 왜? 뉴스에 휘둘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러니까 새벽까지만 해도 그저께죠. 이제 그저께 저녁까지만 해도 한국은행이 망할 것 같이 한국 경제가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망할 것 같이 그렇게 엄청나게 사람들을 몰아붙였잖아요. 그게 사실이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거기에 휘말리는 사람이 더 많어. 그래서 미국에서 제재를 해서 더 주식이 폭락을 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한국 정부에서 너무 호의적으로 하니까 그거에 관해서 너무 막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분명히 안 좋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저는 제가 계속해서 주장해서 이미 그 그림은 그 퍼즐의 그림은 이미 나와 있고 벌써 맞춰져 있는 거고 그 그림을 만들고 움직이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인이기 때문에 이 게임은 트럼프도 조종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진핑도 조종하고. 그래서 제재를 하니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한국이나 이 동아시아 위주가 저는 자금이 그래도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올 확률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어딘 오르고 어딘 꺼질 수 있죠. DSR인가 DRS인가 그 있잖아요. 왜? 그래서 그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대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큰 맥락으로 봤을 때 한국의 자금이 북한하고의 어떤 그런 경제 협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조금 많이 이득을 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북한하고 손을 잡고 뭔가 외교적으로 무역적으로 정치적으로 뭔가 친근하게 대하려고 막 그러는 거고, 예?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500인의 경제인단을 끌고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큰 그림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미국이 좀 안 좋아질 거다, 이제 올 연말까지는 그냥 흘러가겠지만, 아마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그게 역으로 갈 거라고. 그래서 그 그림이 확실하게 나오려면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되는데, 어쨌건 저는 그 주장을 계속 할게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 해서 처음에 말했다시피, 예,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장세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는 굳건하게 계속 잘 갈 거라고 믿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주 아오 대교 개통 55km 세계 최장 해상다리 시진핑 경제 굴기 가속도라고 써있죠. 여기 동부가 보시면은 강주 아오 대교의 정식 개통을 선포합니다. 10월 23일. 사실은 이 뉴스가 나온 지 꽤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홍콩하고 이게 연결이 된 거거든요. 중국 본토 쪽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이 많은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럽에서는 금융의 중심지가 전통적으로 이제 잉글랜드고, 그러니까 영국이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금융의 중심이며 핵심인 지역이 싱가포르 한 축, 그리고 홍콩이 또 한 축을 하고 있죠. 그래서 홍콩에서도 알게 모르게 되게 블록체인 관련해서 자금 모집이나 아니면은 거기서 허브 구성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싱가포르 못지않게. 근데 거기에 다리가 연결됐다는 의미에 관해서 조금 색안경을 끼시고 관찰을 잘 해보시면 윌리가 아마 거기 있을 거예요. 윌리를 잘 찾아보시고 색깔론으로 딱 분석만 하지 마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이렇다고 해서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힘의 이동이 이쪽으로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강조해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친중이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에 보시면은, 대교 개통으로 일국 양제 원칙 하에 홍콩, 마카오와 중국 본토의 경제, 사회적 통합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홍콩과 중국 본토에 연결하는 광선강 고속철이 개통되면서 2시간 이상 걸리던 홍콩 광저우 이동 시간이 48분으로 단축됐다. 이 고속철로 베이징, 홍콩도 8시간 45분 만에 닿을 수 있다. 홍콩의 자치와 민주주의가 상실되고 중국화만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라고 나오죠. 이거는 이제 객관적 시각이고, 중국 측에서는 하나의 지리적 어떤 포인트 자체를 하나를 얻은 거나 다름없죠. 예, 그래서 좀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다리가 완성된 것만 해도 되게 큰일이거든요. 한국에서 원래 영종대교인가? 그것도 되게 그건데, 그거보다 이제 더 길어진 거죠, 이게. 그래서 세계 최장 해상 다리가 이제 완성이 된 거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여기에다 하나 더 이제 찾아보시면 터키에 지금 공항이 건설되어 있는 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터키를 위한 공항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저는 약간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마지막인데, 오늘 이런 뉴스에, 그냥 시사 뉴스에 불레고리 칠레 북부서 규모 6.2 지진 피해보고 없어. 근데 지금 칠레 앞바다에서 이 뉴스 말고 이제 얼마 전에 지진이 또 났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미잖아요. 남미. 근데 제가 샌안드레아스 쪽이 앞으로 잠정적으로 점점 위험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대륙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샌안드레아스, 그러니까 로스안젤레스 이쪽, LA 근교 이쪽이 되게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이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초반에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일본에 지진이 뭐 자주 나고, 그리고 밑에 쪽으로 가서 그 인도네시아 쪽에도 지진이 거세게 나고 막 이게 빈번해지고 막 이런데, 그 파동이 U자 형태로 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결국에는 남아메리카 쪽을 건드리거든요. 이 자체가. 근데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지금 그냥 어떤 경고성이지 실질적으로 엄청 큰 그건 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샌 안드레아스 그쪽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만약에 내년이 아니라면 내후년 한 2, 3년 후 정도 되면은 뭔가 일이 크게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거나 뭐 거주하시거나 직업적으로 그러신 분은 만약에 남아메리카 쪽에 계시면 그게 남미가 됐든 어디가 됐든 서쪽에서 동쪽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가장 위험한 데가 일본하고 인도네시아. 예, 거기는 앞으로도 여행을 가셔도 그렇고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저라면은 추천 안 드릴 것 같아요. 예, 저도 좀 약간 이런 거를 느낌을 조금 너무 이게 피해 망상인가 아니면 너무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시사에 관해서 그리고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미국 무역 전쟁이 휴전 일로로 아마 연말까지 가더라도 그 이후에는 더 커진, 더 거대한 미중 무역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에 관해서 이제 다들 생각들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시간 동안 뭐 크립토커런시를 매수할 수 있으신 분들은 매수를 하시면 좋고, 규제안에 관해서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도. 근데 어쨌건 홀딩을 하시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괜찮은 코인 시총 7위권 안에 10위권 안에 있는 거를 지속적으로 매수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은 지금 차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대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고, 지금까지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